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요, 좀 변경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정산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된다? 예, 현재까지는 일수계산이었죠. 일수계산이 뭐죠? 30일분에 만약에 1월 10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 곱하기 10 나누기 30 이렇게 해서 일수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경된다? 월수계산, 월계산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건강보험료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는요, 정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요거 제가 좀 그 자료를 퍼왔는데 이거를 참고를 좀 할게요. 이전에는 월별 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4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무슨 얘기예요? 일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니? 첫 번째,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전근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쳤을 경우. 휴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에 관련돼서 월의 중간에 걸쳐서 나갔을 경우에는 일수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했냐? 2024년 1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보험도 그렇죠. 건강이랑 국민보험도 그렇잖아요. 어때요? 1일 날에 포함된 경우만 여러분들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이게 바로 옆에랑 똑같은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여기 보면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용관계 종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연말정산하잖아요. 고용보험료 연말정산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2번,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중간에 종료된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휴직을 할 건데 10월 22일 날 종료된다. 끝난다. 이런 경우 정하는 사유가 중간에 종료된 경우에는 일수 계산이 아니고 이제 월수 계산을 한다. 그런데 그게 1일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보시면은 요거 아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19조 4에 보면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는 법 16조 제4, 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번 근로자의 휴업이나 휴직,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3번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자료는 노무법인 세로라는 곳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보시면 1월 8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1일이 해당되나요? 안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 달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2024년 1월부터예요. 자,
이분이 2월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일이 해당되나요? 해당되죠. 그럼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2월 5일에 입사해서 2월 23일 퇴직했어요. 이 사람 보험료 산정할까요? 안 할까요? 산정하죠. 왜 산정할까요? 입사는 2월 5일 날 했지만 23일에 퇴직했기 때문에 이때 한 달은 안 되지만 연말 정산을 산정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뭐 15일 뭐 이하이거나 일일 안 되거나 이러면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출산 전휴가를 마치고 24년 2월 12일 날 복직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2월에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겠죠. 1일 날 해당이 안 되니까요. 3월부터 보험료 산정하고요. 유산 사산휴가를 마치고 4월 1일에 복직한 근로자는 4월 1일이 해당이 되니까 4월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휴직을 마치고 4월 8일에 복직한 분은 2024년 4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5월부터 산정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1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죠?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고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월1 부과 방식에서 월 부과 방식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1일이 포함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나가고 1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간에 입사해서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만약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계산한다. 연말정산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바뀌는 게 되게 여러분 조금씩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원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의 근로지급 명세서, 간이지급 명세서 매달 제출이었는데 그게 유예가 됐죠. 그리고 그 대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고용 산재 보험료 자체가 일수 계산에서 월수 계산으로 변경됐다는 거.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 어차피 나중에 계산했다가 처음에 조금 걷었다가 나중에 추징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많이 걷었다가 적게 하느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변경되는 거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럼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